안녕하세요. IOI 2022년도 디지털 회로 문제의 풀이를 설명드릴 서울대학교 윤교준입니다. 이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개의 게이트로 이루어진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0번부터 n-1번까지 총 n개의 게이트는 임계 게이트라고 부를 것이고, 이것은 그림에서 동그라미의 형태로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n번부터 n 플러스 m 네거티브 1까지 총 m개의 소스 게이트들이 있는데, 이 소스 게이트들은 그림에서 네모와 같이 표현을 할 것입니다. 해서 임계 게이트와 소스 게이트들로 이루어진 어떤 회로가 주어집니다. 먼저 이 회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0부터 n-1까지 임계 게이트들이 트리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생겼고요. 그리고 그 아래 리프 형태로 소스 게이트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 대응되는 게이트의 번호는 자기 번호보다 자금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게이트에는 상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상태는 0 아니면 1인데요. 이 상태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먼저 소스 게이트들의 상태는 입력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해도 좋습니다. 이제 임계 게이트들의 스테이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알파라는 임계 게이트에 대해서 이 알파 아래에 달려있는 게이트들의 번호를 V알파1부터 V알파 C알파라고 부릅시다. 즉, 이 알파는 입력을 총 C알파 개 받고 있습니다. 각 임계 게이트는 내부 파라메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파라메터 값을 P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파라메터의 값은 1 이상 입력 개수 이하의 정수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식 게이트들 중에 상태가 1인 게이트들의 개수를 계산을 해봤을 때 그 값이 파라메터 이상이면 알파의 스테이트는 1이 되고, 파라메터 미만이면 알파의 스테이트는 0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소스 게이트들의 상태를 모두 결정을 하면 모든 임계 게이트들이 차례차례 결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0번 게이트 스테이트가 결정될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을 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스 게이트들의 상태가 주어졌을 때 게이트 0의 상태가 1이 되도록 임계 게이트들의 파라메터를 배정하는 방법의 수를 10의 9승 더하기 2022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총 Q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쿼리가 Q개가 총 들어오고요. 각 쿼리는 L, 얼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L 이상, 얼 이하의 번호를 갖는 소스 게이트들의 상태를 반전시켰을 때 동일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n과 m이 클 때 게이트 0의 상태가 1이 되도록 파라미터를 배정하는 방법의 수를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것을 여러 개의 쿼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쿼리가 단 하나가 주어졌을 때, 즉 소스 게이트들의 상태가 결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DP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DV를 게이트 V의 스테이트가
1이 되도록 서브트리 TV 안에 있는 모든 임계 게이트들의 파라미터를 배정하는 방법의 수라고 정의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정의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DP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V를 서브트리 TV 안에 있는 모든 임계 게이트들의 입력 개수들의 곱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전에 썼던 표기법을 이용을 하면 V를 서브트리로 갖는 TV라는 서브트리에 속하는 모든 정점에 대해서 CI들의 곱이라고 보면 되고, 이 EV라는 값은 쿼리나 소스 게이트들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수임도 노트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DP 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런 스텝으로 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파라는 정점을 봤을 때 이 정점이 이제 입력이 C 알파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V 알파 1부터 V 알파 C 알파까지 C 알파 개가 있을 거고, 이들 중에서 몇 개는 1 그리고 나머지는 0의 값을 가졌을 때 이런 경우의 수를 우리는 D랑 E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태가 1이 되어야 되는 정점이라면 그 서브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D 값일 거고요. 만약에 어떤 상태가, 어떤 정점이 스테이트가 0이 되어야 된다면 그 0이 되어야 되는 그 서브트리에서 나올 수 있는 파라미터 배정의 경우의 수는 E에서 D를 뺀 값일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들은 전부 독립적이니까 이것들을 전부 곱하면 특정하게 1, 0을 배정하는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입력 중에 1의 개수가 정확하게 4라고 한다면 알파의 스테이트가 1이 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 값이 4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1 이상 4 이하인 파라미터 값을 가지면 이 스테이트가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이 알파 자체에게 스테이트를, 파라미터를 배정하는 방법의 수가 4가지가 되죠. 그래서 내부 자식들의 스테이트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들어오는 1의 개수만큼 곱해주고 그것을 모든 경우에 대해서 더해주면 D 알파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학의 힘을 빌려서 조금 쉽게 접근을 해봅시다. 먼저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정의를 합시다. 이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기를 원하냐면 C 알파차 다항식이 되고자 하는데요. 이것의 개수들을 적어 봅시다. 더하기 해서 A1, X1, A0, X0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 그리고 이건 X가 되겠죠. 이런 다항식이 되도록 이 F 알파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이 각각의 개수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AI라는 값은 입력 소스들 중에서 이 스테이트를 1로 가지는 입력 게이트들의 개수가 정확하게 i개인 경우의 수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요. 먼저 각 자식에 대해서 봅시다. 각 자식에 대해서 내 스테이트가 1이 되는 경우의 수는 D, V 알파 I 고요. 내 스테이트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경우의 수는 E에서 D를 뺀 값이에요. 근데 이 경우 내 스테이트가 1이 되니까 전체 입력에서 스테이트가 1인 게이트들의 개수를 하나 늘려주는 효과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X를 곱해줘서 더해줍시다. 그러면 이 1차 항들을
모든 자식들에 대해서 곱해주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다항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D알파라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F알파 X를 다시 적어봅시다. 얘부터 알파 A1X, A0고 이 값은 모든 자식들에 대해서 D값 X 플러스 E 값에서 D값을 뺀 1차 항들을 모두 곱한 다항식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근데 D알파라는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DP 값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입력이 C 알파계가 모두 1인 상황이고 이 경우는 파라미터를 1부터 C 알파까지 모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A C 알파라는 계수에 C 알파라는 값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형태로 써줄 수가 있겠죠. 즉 0부터 C 알파까지 모든 i들에 대해서 AR이라는 계수에다가 i를 곱해주면 그것들을 더한 값이 D 알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써보면 F 알파를 미분한 값에 1을 넣은 값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네, 이것은 미분의 정의에 입각해서 바로 유도가 되죠. 자, 근데 이 F 알파라는 함수를 미분한 것을 잘 관찰을 해보시면요. 1차 항들의 곱을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항을 뽑아서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그 뽑은 항만 미분해서 그것들을 전부 더해주면 그게 미분 도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진짜 식으로 써봅시다. 미분할 항을 i라고 잡고요. 그래서 미분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 항을 미분을 시키면 D값만 남죠? D값만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항들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i가 아닌 모든 j에 대해서 나머지 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도함수고요. 근데 우리는 도함수에서 x는 1을 대입한 값을 봐야 되기 때문에 x에 1을 대입을 해주면 요 내부 항이 어떻게 변하나요? 내부 항이 EV 값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DP 값을 다시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자식들에 대해서 그 자식의 DP 값에 어떤 특정한 상수를 곱한 값이 되는 거죠. 그 특정한 상수는 뭐냐면 내 서브트리가 아닌 다른 서브트리에 있는 모든 입력 개수들의 곱이 상수 형태로 붙어 있는 그런 1차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DP 값들이 전부 어떤 선형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의 의미를 조금 더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D 알파라는 값은 어떤 자식을 하나 잡아서 그 자식을 1로 만드는 방법의 수에다가 T 알파 안에 있지만 V1 알파에는 속하지 않는 나머지 자식들의 C들의 입력 게이트들의 곱을 곱해서 그것들을 전부 더해준 것이 D 알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소스 게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 소스 게이트의 E 값은 항상 1이고 D 값은 이제 그 소스 게이트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상태가 0이면 0이고 1이면 1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D 알파라는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과 같냐면
이 알파 서브트리, T 알파 안에 있는 모든 시트가 1인 소스 게이트들에 대해서요. 소스 게이트에서 알파까지 올라가는 그 유일한 경로 위에 있는 정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점들의 C 값들을 입력 게이트의 개수들을 전부 곱해 준 값을 모든 스테이트가 1인 소스 게이트들에 대해서 더해준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작은 케이스들에 대해서 손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아하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유도가 되는구나 왜 이런 성질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체감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결국 답으로 구해야 되는 값은 D0라는 값이니까 모든 스테이트가 1인 소스 게이트에 대해서 이 패스 위에 놓이지 않은 다른 모든 정점들의 입력 게이트의 개수들의 곱을 전부 계산을 해서 그것들을 전부 더해주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은 소스 게이트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그 값은 상수예요. 그래서 얘를 BJ라고 불러주면 결국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네, 결국 소스 게이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소스 게이트가 있는데 나의 상태가 0이다 그러면 D0라는 값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거고 내 상태가 1이면 D0라는 값에 상수를 더해줘라 나의 특유한 고유값을 더해줘라 라는 것과 같아요. 결국 우리는 각 소스 게이트에 대해서 그 소스 게이트의 고유값만 계산을 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저 BJ라는 값은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테크닉으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먼저 DFS의 테크닉을 활용을 해서 0번 정점으로부터 DFS를 수행을 합시다. 그래서 현재 알파 정점까지 내려왔어요. DFS를 통해. 그리고 알파 아래에 이제 C 알파계의 정점들이 달려 있겠죠. 그럼 먼저 이 DFS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값을 들고 있냐면 0에서 알파까지 내려오는 그 유일한 경로 외에 놓여 있는 요쪽에 있는 정점들의 C들의 곱값을 이 알파로 내려오는 그 DFS 함수의 인자로서 넣어줌으로써 그 값을 알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값을 그냥 편의상 뭐라고 할까요? C'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요 T 알파 바깥에 있는 정점들의 입력 게이트들의 곱을 C 알파라고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알파에서 이 자식 정점대로 내려갈 때 요 C 알파라는 값을 이용해서 그들의 C 알파 값을 새롭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소스 게이트까지 내려갔을 때 그 소스 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C 알파 값이 그 자신의 고유값이 되겠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만약에 알파에서 i번째 자식으로 DFS를 간다라고 하면 이때 우리가 C 프라임이라는 값에 더 곱해줘야 되는 값이 뭐냐면 V1 알파에 있던 그 안에 있는 그 입력 게이트들의 소스 게이트들의 임계 게이트들의 입력 개수들의 곱 그것들을 다 곱해줘야 돼요. 내가 아닌 그것을 식을 써보면요. 얘가 요구하는 값은 C 알파 곱하기 이 값에
이 값을 다 곱한 거죠. 근데 여기서 뭐만 빠졌냐면 이 vi 알파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모든 i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과정을 i를 잡고 저 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전부 반복을 하면 알파의 디그리의 제곱만큼의 시간이 걸리니까 결국 n제곱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얘는 쉽게 상수 시간에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 식을 잘 관찰해 보시면 얘가 있고 얘가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곱하냐면 마이너스 1까지 곱하고 얘가 있고 얘가 있고 끝까지 했는데 얘만 빼고 왼쪽과 오른쪽의 곱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식들의 이 값을 전부 나열을 해 놓으시고 이 값들의 프리픽스의 곱 그리고 서픽스의 곱을 전처리로 선형 시간에 계산을 해 놓으시면 이 i번째 항만 빠졌을 때의 이들의 곱을 바로 상수 시간에 알아낼 수 있어요. 프리픽스의 곱과 서픽스의 곱 하나만 참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DFS 과정은 결국 n 플러스 m 선형 시간에 완료할 수 있고 모든 소스 게이트들의 고유값인 b 값을 전부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선형 시간에. 그럼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트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소스 게이트들이 있고 소스 게이트들의 상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고유값도 우리는 전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쿼리에 대한 답은 뭐냐면 1이 켜져 있는 게이트들의 고유값의 합이니까요. 이 경우에는 B6 더하기 B8 더하기 B9이 문제의 답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쿼리가 주어지잖아요. 쿼리는 구간이 주어졌을 때 구간의 스테이트들을 전부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냐면 각 세그먼트 이거는 이제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세그먼트 트리를 구성을 하신 다음에 그 세그먼트 트리에서 답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트와 고유값의 곱을 하나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구간에 토글링이 적용이 되느냐, 되고 있냐, 되지 않느냐 여부.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게이트들의 고유값의 합. 요 세 가지 정보만 들고 있으면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쉽게 멀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4부터 7까지를 담당하는 세그먼트 트리 노드가 있고 걔는 이제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으로 4부터 5랑 6부터 7을 담당하는 세그트리 노드를 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그먼트 트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값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state와 bi의 곱을 들고 있는 거 하나, 톡을 듣는지 여부 하나, 그리고 bi들의 합을 담당하는 값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들고 있고 각각의 편의상 1, 2, 3이라고 부릅시다. 만약에 왼쪽 자식의 경우 3번 값은 상수죠. 그래서 얘를 뭐 17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토글이 되어 있는 상태고 토글 된 걸 고려했을 때 답이 8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자식도 똑같이 해볼게요. 얘는 토글이 안 되어 있고 합이 9이고 계산을 했더니 9래요. 네. 그리고 4, 7을 볼 때 얘는 토글이 안 되어 있고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B들의 고유값들의 합은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 자식의 3번 정보의 합을 이용을 하면 2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1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토글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왼쪽과 오른쪽이 갖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8 더하기 9로 17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토글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글이 되어 있다면 내 내부 자식들은 이 전체의 스테이트가 토글되어 있는 상태를 사실을 모르고 이 1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토글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켜져 있는 것들의 개수를 셌는데 켜져 있는 게 사실은 꺼진 것이죠. 그리고 꺼져 있는 스테이트가 사실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반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의 B값이 2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왼쪽과 오른쪽 자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을 활용했을 때 켜져 있는 그 고유값들의 합이 8과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3번 값에서 자식들의 1번 값의 합을 빼주면 돼요. 토글 값이 1이면. 그러면 26 빼기 17이니까 이 값이 9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세그먼트 트리를 관리를 하면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이제 어떤 구간을 토글하라 라는 쿼리가 이제 큐게가 주어질 텐데 그 구간을 우리는 세그먼트 트리를 갖고 있으니까 로그계, 정확히는 2로그계 미만의 세그먼트 트리에 대해서 걔네들의 토글 값에만 반전을 주면 돼요. 네, 걔네들의 토글 값에 반전을 주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재기적으로 시켜주면 되죠. 루트에 올라갈 때까지. 근데 이 과정이 모두 로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그먼트 트리 성질을 통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쿼리를 쉽게 로그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각 정점에 대해서 2라는 DP 값을 DFS를 통해 선형 시간에 계산을 해주시고 그 2라는 값을 통해서 각 소스 게이트들의 고유값을 DFS를 통해 선형 시간에 계산을 해주세요. 이때 이제 각 DFS 과정 속에서 이 값들의 프리픽스와 서픽스 곱을 관리를 해줬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고유값을 알고 나면 간단한 세그먼트 트리를 구성을 해서 쿼리당 로그에 처리를 해주시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가대표 학생들 중에 요 B라는 고유값을 계산을 할 때요. 프리픽스, 서픽스라는 테크닉을 만약에 떠올리지 못했다면 이 값이 결국 프리픽스라는 구간과 서픽스라는 구간의 곱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값들의 곱을 관리를 하는 구간 곱을 관리하는 세그먼트 트리를 구성을 해서 이 값을 로그에 계산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시간 안에는 충분히 돌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모듈러 값이 되게 특이하게 주어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듈러 값이 소수면 이제 요 B 값의 프리픽스와 서픽스의 곱을 계산을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체의 곱에서 이 항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 항이 0이 안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듈러가 충분히 크다면. 근데 이 값은 소수가 아니라 합성수니까 얘를 소인수분해를 하면 3개의 소수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 3개인가 4개 되게 적은 개수의 소수가 나오게 되고 각 소수들에 대해서 모듈러 값을 인버싱을 위해서 그 모듈러 값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이제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박아서 답을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되게 해야 할 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B값을 계산을 할 때 여러분이 프리픽스, 서픽스 배열을 이용해서 상수 시간에 계산하는 요 풀이로 도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IY 2022년도 문제였던 디지털 회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